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일산 멋쟁이 주윤님, 연디 박연미 기자님 반가. 오늘이 벌써 11일째 생방송인데 힘들지 않으세요? 응원합니다. 아리아리 발전. 아리아리는 뭘까요? 자,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저는 코피가 좀 난들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아침에 간신히 일어났네요. 자, 하지만 증시 현황 저희가 전해드려야 될 소식이 많은데 중국 헝다그룹이라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무너질 수 있다. 이 우려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힘들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은데 우리 증시도 좀 장초반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도 이게 계속 진행될 이슈라 어떻게 될지 예상을 좀 해봐야겠죠. 자세한 소식 중국경제경영연구소 박승찬 교수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헝다 이슈 때문에 크게 보냈습니다. 다들 이 헝다그룹 때문에 그 지구마을 한 가족이에요. 그쵸, 교수님? 네. 지금 이게 글로벌 이슈로 등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 빚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2021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를 보시면 총 부채가 원화로 약 한 360조? 그러니까 부채 비율 한 480% 정도. 아, 엄청나네요. 예, 당기차입금이 한 146조 5천억 정도 되고 우리 돈으로 현금성 자산이 한 16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태가 심각하고 그 부채 규모가 중국 GDP의 거의 한 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니 이게 중국 경제를 넘어서 이제 글로벌 이슈로 등장이 되는 거고 이 헝다에 또 투자한 또 외국 자본들, 서방 자본도 있다 보니까 이슈가 자꾸 이제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국에 빚을 내서 중국 정부가 받쳐주면서 경제가 성장한 걸 사실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헝다그룹의 이번 사태를 보고도 분석이 좀 엇갈립니다. 실제로 헝다그룹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중국까지 많이 비슷하다 경제와 이렇게 분석도 하시는데 네.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과거 30년 중국 경제는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제 경제가 힘들 때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빚을 내서 이런 거 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 5년 상황은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생각했을 때 중국 경제 성장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3대 회색 코뿔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예견이 가능한 리스크, 그러니까 기업 부채,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 근데 문제는 이 헝다가 이 기업 부채, 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에 다 해당되는 기업이라는 거죠. 3종 세트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이 헝다 이슈가 중국판 임원 사태로 갈 것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시장이 알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알고 있는 이슈였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헝다 이슈가 계속 나왔던 이슈였거든요. 아는 병이다. 네. 이미 이제 앓고 있던 병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헝다가 이슈가 이제 만약에 디폴트가 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정부는 지금 일단은 바로 관여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중국 이제 예를 들면 중국 국유 6대 은행이 갖고 있는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그러니까 BIS 국제결제은행 기준보다 좀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자금 비율로 금융을 한 사람이 한 1243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감내낼 것이다. 때문에 업무 시장에서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중국 정부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규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2019년도 같으면 중소형 부동산 기업들 한 450개 이미 부도 났고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한 270개 정도 부동산 기업들이 가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덩치가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의 파급 영향이 큰 거죠. 이게 최근에 공산당이 왜 핀테크 그룹부터 시작해서 여러 플랫폼 기업들 다 군기 잡기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른바 홍색 규제의 일환으로 좀 놔두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정부가 지금 방향성을 설정을 했고 이제
이미 경고를 했고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방만 경영하지 마라. 재무구조 개선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하고 계속 지금 문어발실 확장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거기서 일단 먼저 스스로 구조조정하는 노력을 좀 해라. 자구책 마련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규제를 하는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홍다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 이슈가 좀 커요. 크다는 이유가 중국 내에서 이슈가 좀 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홍다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관련해서 공급하고 있는 이 기업 중소기업이 한 8,400개 정도 돼요. 8,400개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인력만 따지면 고용한 인력마다 한 400만 명이 이를 겁니다. 아유,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네요. 네. 수많은 실업자 양산이 되겠죠. 이미 성분양 아파트 한다고 돈을 내고 입주하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그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한 12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피해자 속출 나겠죠. 이 홍다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재테크 상품에 투자한 개인 투자가 몇십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에서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추석 연휴 전에 소통을 그러니까 중국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에 이제 소비자들 혹은 이 투자자들이 계속 지금 뭐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난 거죠. 홍다그룹 본사 안에서 보니까 그 투자한 분들 원금 못 받은 사람들이 막 고공 시위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중국 SNS에서는 막 울고 불고 하는 동영상도 막 돌아다닙니다. 네. 이런 것을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지금 내년도 지금 올림픽도 해야 되죠. 3년임을 위한 여러 과정이 필요한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큰 또 이 중국 공산당 지금 지속되는 부분에서 좀 스크래치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럼요. 교수님 역설적으로 지금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고 네. 시진핑 주석이 우리는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우리가 보증할게 홍다 안 무너져 이거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공산당이 나설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선 구조조정 그러니까 후 정부 지원으로 일단 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구책을 어디까지 내놓느냐를 보고 나서 분명히 경고를 했고 네. 재무진화해라고 경고를 했는데 일단 이 사태가 벌어졌고 일단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노력들 지금 오늘 지금 도론 만기도 지금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도 지금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홍다그룹이 오늘까지 내야 되는 채권이자가 약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요거 낸다고 얘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만큼을 언제까지 낼 건지 완납은 할 수 있는지 이런 계획은 안 나왔거든요. 교수님 그렇죠. 보시기는 어떠세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돼요. 근데 풀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뭐 금융상품 판매도 해서 일단 위안화 채권이 지금 일단은 갚겠다고 일단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달러화 채권도 좀 결제할 예정이다 이런 정도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규모가 뭐 한 좀 8천 뭐 달러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8,35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그 금액인데 또 구체적인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정부가 직접지 않지만 이미 사전 좀 처방전 같은 형태의 방법론은 제시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에서 반응이 조금 더 덜한 이유는 지금 뭐 17일 이민은행이 17일에 이어서 어제도 한 900억 위안, 한 15조 원 정도를 유동성을 풀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중국 내 지금 뭐 증시도 약간은 지금 조금 다시 이제 회생하는 분위기는 가고는 있다. 하지만 는 계속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그 재무 구조를 노력에 따라서 이제 중국 정부의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할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우리 이 파산설 계속 얘기 나오면서 그 뉴욕 증시는 한번 확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됐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나 우리 금융시장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일단 홍다그룹에는 이제 뭐 미국의 블랙블럭이라든지 뭐 스위스, UBS, 프랑스, 아몬디 투자들이 다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계속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청다 이슈가 이게 이미 어제 오늘의 얘기 아니다. 예측 가능한 거였다.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어쨌든 간에 뒤에 지원을 하든 파산 위기를 완전 모른 척하지 않을 거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한중 간의 무역 연관성은 좀 있지만 금융 연관성 은 낮다고 봅니다. 부동산하고도 연관성 낮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 그러니까 변동성은 커서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미 뭐 한국계 외환채권, KP몰 같은 경우도 영향이 좀 제한적인 걸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단기적으로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주시 하되 지나치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지금까지 중국경제경영연구소 소장, 용인대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